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론, 를 같이 하고 있는 김준호입니다. 오늘도 역시, 코로나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의 뭐 변명 아닌 변명을 할 수도 없게 되었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이제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학교에서도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비대면이지만 그래도 적어도 여러분들하고 조금 호흡할 수 있는 방법, 지난주에 학교에서 그 교수님들과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그래서 줌이라는 플랫폼을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호흡을 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일단 논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어, 쌍방향의 강의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해야 될지 논의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그게 결정이 되게 되면 다음 주부터는 어, 이제 그 온라인 강의라고 하더라도 줌을 통한 여러분들하고 쌍방향의 강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렇다면 줌을 대비해서 실제로 여러분들하고 대면을 했을 경우에는 진도를 조금 빨리 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그 전에는 여러분들이 어, 이 강의를 통해서 어떤 부분들을 좀 익히고 있는지, 실제적으로 의료 코디반에서 지금 익히고 있는 이 내용들이 얼마나 실용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우리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의논을 조금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이 건강보험론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중요하긴 하지만 조금 어려운 이제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뭐 외워야 할 것도 있고 알아야 할 것도 있고 해서 조금 기억에 남는 부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수님들도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다가 여러 가지 교재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풍부한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실제적으로 건강보험론에 대한 메인 기틀 아래서 다양한 사회적인 경험과 사회적인 그 직업 전선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의논하고 토의하는 그런 방법을 가졌으면 싶습니다. 그거는 뭐 다음에 줌을 통해서 하든지 이렇게 해볼 예정이고요. 아니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오프라인 강의에서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뭐 간단하게 두 가지 섹션을 좀 나눠보았습니다. 이때까지 배웠던 부분들을 정리하는 시간,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일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되뇌이는 시간인데요.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그 여러 가지 수업 내용이나 강의 내용들이 다 조금씩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보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전에 제가 한 번도 불러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하고 사진으로 이렇게 대면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출석을 불러보겠습니다. 물론 대답하실지 안 하실지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고요. 그러면 어느 분들이 의료 코디 반에는 전체 28명이 우리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이름을 한번 쭉 불러볼게요. 출석을 불러보겠습니다. 어, 대답은 어, 그 출석 체크란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 자, 일단은 존칭을 생략하도록 할게요. 김홍석, 손혁준, 위다희, 이루리, 김다빈, 김예원, 박주희, 심나현, 심상아, 이규원, 이수빈, 정가을, 정혜림, 강민경, 고보민, 김나영, 또 있죠? 류선영, 문수빈, 성시연, 윤형진, 이수민, 이혜린, 강유정, 김채윤, 김효원, 이지원, 이혜원, 전민주 이상 28분이 우리 같이 수업을 듣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그 출석 체크를 하실 때 매 교시 체크를 조금 부탁드릴게요. 몇 분은 1교시만 하시는 경우 또는 마지막 교시에 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 그 부분들이 다 매 교시마다 체크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들은 조금 주의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은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우선 우리 건강보험론 1강에서 우리 배웠던 부분들은 사회보장과 의료보장이 무엇이다 라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사회보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길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40년대부터 사회보장이 이루어지는 기원이다. 그렇다면 1940년대 큰 틀 어디서부터? 미국과 영국. 자, 미국은 뉴딜 정책, 영국은 베브리지 보고서에 의해서 기원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63년대부터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논의되어 왔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와 사회 서비스 개념을 가지고 있다. 사회보험에 대한 부분들은 4대 보험, 그리고 공공부조에 대한 부분들은 의료급여,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은 장애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아동 서비스, 노인 서비스 여러 가지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NHI, NHS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영국의 베브리지 보고서에 의한 그러니까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 의료 서비스 NHS, National Health 서비스라고 해서 NHS.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NHI, 영어로는 NHI, 국가 건강 보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강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배웠죠. 진료 그러면 진료 보수는 어떻게 받느냐. 진료 보수는 우리 공단에서 어떤 식으로 요양기관에 전달이 되느냐. 진료비 지불 제도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추가적으로 이렇게 보조 자료가 있었는데요. 그 닥터 김사부의 1편 내용이었습니다. 그 응급실에서 아주 긴박하게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죠. 뭐 응급 환자가 왔을 경우에는 뭐 DW500을 하세요, 어떤 뭐 EKG를 하세요, 라고 막 이렇게 의사가 지시를 내립니다. 그 지시 하나가 사람 생명을 살리는 행위이지만 그 행위에 대해서는 다 단가가 붙어 있다. 예를 들어서 EKG는 얼마, 주사는 얼마, 이 주사는 얼마, 저 주사는 얼마, 기타 등등, 기타 등등. 그래서 대부분의 자본주의의 의료제도에서는 행위수가별 제도를 사용을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DRG, 포괄수가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일당 진료비,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일당 진료비를 사용을 하고, 현재 시범 사업 중인 신포괄수가제도 사용을 하고 있다. 이거는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국한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지금 현재 DRG처럼 전 방위적으로 이렇게 포함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이외 기타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영국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인두제, 그리고 봉급제, 뭐 총액, 독일 같은 경우 총액 계약제, 뭐 기타 등등이 있다. 그리고 진료비 부담 방식에는 정률제가 있고 정액제가 있고, 그리고 정률 정액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의 입원료에 대한 부분들의 정률제, 그리고 그 연령대별로 있는 금액을 제시하는 정액제, 그리고 어느 부분은 정률이고 어느 부분은 정액이고 하는 기타 여러 가지 진료비 부담 방식이 있다를 말씀을 드린 게 건강보험론 2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3강에서는 우리가 지금 했던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서도 이제 보험제도, 건강보험제도의 발전 과정을 말씀을 드렸는데, 애초에 그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세계적으로는 1940년대, 우리나라는 1963년도부터 시작이 됐다. 이제 실제적으로 의료보험이다라고 했던 부분들은 어떤 시기였냐? 이제 의료보험 발전 과정이 크게 5단계 정도만 외워두면 된다. 알고 있어 주시면 된다. 1977년도
2019년도에부터 500인 이상의 직장인은 의무 가입을 실시하는 의료보험제도의 본격화가 1977년도에 시작되었습니다. 자, 1977년도에 직장 가입이 500인 이상 직장 가입 의무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2년 뒤에 1979년도에 공무원 사립교직원 의료조합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2년 뒤에 1981년도부터 농어촌 지역에 이제 시범 사업이 계속 이루어지다가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적 붐이 일어난 때가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부터입니다. 그래서 서울 올림픽 이후 1989년 88년도에 농어촌이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요. 1989년 지역 가입자 의료조합이 이제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89년도에 비로소 전 국민의 의료보험 시대가 도래되었다라고 지금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다가 쭉 이렇게 진행해 오다가 여러 가지 병폐들이 좀 생겼습니다. 그 병폐는 또 다음에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병폐들을 각 조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이제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처럼 각 조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조합들을 하나로 묶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기준도 다 다르고 그리고 지불 방식들도 지불 방식이 아니라 그 심사 방식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각 그 조합들마다 또 지급하는 지불에 대해서 이렇게 논쟁거리가 많이 생겼어요. 그 논쟁거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낫다. 지금 우리가 세 가지 통합을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번에처럼. 직장 가입, 그리고 공무원 사립교사 교직원 그 조합, 그리고 농어촌 도시 지역 가입 세 군데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 군데로 통합을 하려고 하니까 직장 가입 같은 경우나 공무원 사립노조 같은 경우는 이미 급여에서 이렇게 딱 제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항상 정해져 있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재원이 풍부하죠. 지역 가입은 그렇지 못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합을 안 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들이 계속 논의이 되어 오다가 1999년도에 처음으로 그러면 안 되겠다. 공무원, 자, 정부 산하에 있는 공무원, 사립교직원 조합하고 그리고 그 지역 가입하고 먼저 합치게 됩니다. 자, 합치게 되고 그 다음에 2000년도에 들어서 그렇다면 두 개만 합치고 나머지 하나가 있다면 나머지 하나가 약간 불합리하다? 조금 이렇게 그런 얘기를 많이 받아요. 그렇게 해서 다시 셋이 뭉치게 됩니다. 2000년도에. 그런데 그때 직장 가입은 독립자산제, 네, 우리는 우리 거로만 할게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가 비로소 2003년도에 있어서 그러면 이제 완전히 재정적인 부분들까지도 그런 거 없이 독립자산제고 뭐고 그런 건 필요 없다. 하나로 이렇게 지게 된 부분들이 2003년 비로소 재정적으로 통합되는 건강보험공단이 제대로 성립이 됩니다. 그 이전에 2000년도에 이미 심평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으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요양기관, 그러니까 가입자와 보험 가입자와 그리고 그 요양기관과 그리고 그 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의 이런 구성은 2000년도에 이미 생기기 시작되었다. 자, 건강보험의 특성에 대해서는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10가지 특성의 건강보험은 어떤 특성이 있다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건강보험 이제 특성은 지난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특성들이 있죠. 그리고 기능에서는 이제 의료보장제도의 기능, 그리고 사회연대의 기능, 소득재 분배의 기능, 국민건강보험의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재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험료로서 기본적인 재원을 하고 국가 보조를 하고 그다음에 기타 징수금이 있다라고 이렇게 우산의 4가지 정도의 일을 말씀을 드렸습니다.